안녕하십니까. 대기업의 류동균입니다. 오늘 현재 SK AI 서밋 2024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SK텔레콤의 미래에 관해서 좀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가시화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직원들 입에서 나온 얘기나 아니면 기자들끼리 한 얘기가 아니라요. SK텔레콤의 CEO 입에서 직접 나온 얘기라서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SK텔레콤 CEO가 과연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SK텔레콤이 이 데이터 센터를 준비하면서 과연 어떤 비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함께 저와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AI 서밋 2024. 이게 왜 좀 의미가 있냐면요. 2023 작년까지는요, 이게 국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총출동해가지고 글로벌 컨퍼런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다음에 AWS, 그리고 구글,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들어와서 같이 AI 대해서 담화를 나누면서 AI 생태계 구축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당연히 많은 화두가 있습니다. LLM이라든지 HBM, 그리고 GPU 이런 하드웨어 부분들이 좀 많이 차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SK텔레콤이 가장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친다, 혹은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되는 주제 바로 이 데이터 센터입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AI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빠르면 내년부터 가시화될 것이고 나오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어떤 매출이 나올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주도를 하고 있는 미국 역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지금 건설을 하고 있지만 항상 정부와 함께 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는 이유 자체도 정부에서 중장기적으로 기가와트급 이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50조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55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175조 이상의 경제 효과 등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아직은 이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축이 끝나고 나면요, 그래픽 처리 장치 GPU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엣지 인공지능, 여기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요, 엣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하드웨어 내부에서 분산이 되어서 그 속에서 인공지능 기능이 돌아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데이터 센터가 있음으로써 상호 소통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죠. 그리고 전국적인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인프라를 다 구축을 하면서 SK텔레콤은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마켓플레이스를 제공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라든지 솔루션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으로 창조적인 다른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구독형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정부에서 가장 원하는 AI 인재 양성이라든지 교육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실적에 대해서 당연히 기업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 추측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비교 대상을 미국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가장 선진화된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데이터 시장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리서치의 결과이기 때문에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신뢰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시장 규모는 700억 달러로 추정이 됩니다. 2030년까지는 110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보수적으로 좀 잡더라도 미국 경제의 7% 수준인 한국 경제 규모에 대입을 했을 때 2030년까지 80억 달러 정도의 그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SK텔레콤이 가장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선제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요.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뭐 무선 통신 같은 경우는 잘해서 40, 50%를 가지고는 있지만 30% 정도의 점유율을 잡더라도 최소한 2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대를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언제까지나 보수적인
예측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SKT 스스로 얘기하는 비전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전체 매출 30조 원, AI 매출 35%를 달성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앞에 있던 얘기 제가 계측한 것들을 조금 조합해 보았을 때 AI 매출을 10조 원 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를 이미 구축하고 있고 내년부터 매출이 나온다. 이렇게 예상을 했을 때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작년 기준으로 17조의 지금 매출이 달성이 되고 올해는 더 늘어나서 18조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8조의 예상 금액이 2030년쯤 되면 20조에 가까워질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AI 매출이 30조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데이터 센터를 선제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많은 비즈니스들이 있을 겁니다. 이 비즈니스들의 매출이 10조로 하는 것은 단순히 허황된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산된 그리고 단계를 밟아가는 그런 형태의 매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 실적을 생각을 하면서 차트를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차트를 봐야 된다. 그리고 주봉과 월봉을 좀 보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 제가 이 SK텔레콤에 투자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볼 때 항상 느끼는 점이지만 단기적인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봉에 1위 비는 하시지 않으시고요. 항상 월봉과 주봉을 보시면서 단기적인 흐름을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인 차트를 지금 보는 것이니까 조금 생각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봉을 보시면 최고점 63,100원, 이때를 기준으로 현재 우상향을 하면서 이 최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SK텔레콤이 온전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2030년을 비전으로 보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주가에 반영되는 기준, 그러니까 그 비전이 주가에 대해서 반영이 되고 있고 전고점을 돌파한다는 이 기준을 63,000으로 잡으신다면 적절한 목표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지난 2012년대에 최저점을 찍은 이후로 현재가까지 이렇게 직선을 그어 본다면 코로나 때 비정상적인 하락과 반등을 제외하고 연결 이평선 기준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향의 기조는 쉽게 변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현금 캐시카우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이 움직임이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잠시 정리를 드리자면 2030년까지 비전을 달성할 가능성은 충분히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주가 역시 우상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가져가기에는 충분한 중목이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저의 얘기는 참고로 들으시고 본인이 직접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의 영상을 꾸준히 찾아주신다면 종목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도움을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